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6월 22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 부동산 정책 어제 발표됐죠? 투자자의 눈에는 빛 좋은 개살구의 느낌 드실 거예요, 아마. 이게 무주택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, 또 정부에서 또 이거 규제를 해제하네 이런 느낌을 가지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야, 저거 앞에는 그럴싸하게 말했는데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별로 뭐 좋은 거 없네? 요런 느낌. 자, 정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뭔가요?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. 많아서. 근데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250만원 공급하겠다. 추후에 발표하겠다. 이렇게 말을 남겨두었습니다. 자, 조정대상 지역 해제, 뭐 이렇게 규제적 해제해달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아까워서 집을 못 사서 그런 타기보다는 팔고 이동하고 싶다. 이 파는데 더 중점을 준 사람들이 규제 해제를 해달라고 좀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매도 희망자가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. 분상제 뭐 건드릴 것같이 했지만 실제로 뭐 손대는 부분 별로 없었죠. 자, 그 다음 정책 하나 나왔을 때 앞부분만 딱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. 일시적 2주택자 이사 등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 기존주택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. 이어서 나온 부분인데, 요 부분입니다.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. 이렇게 되었을 때,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.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, 야, 그러면 이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도 해당되는 게 아닐까.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한 채로 추가를 보유해도 1주택자가 되는데, 이 광역시는 제외예요. 또 광역시는. 또 이 알짜로 이게 은근슬쩍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또 배제시켜버리고. 원희룡 장관 이 오늘 뉴스 나온데, 대해서 인터뷰 나온데 보면은, 집값 띄우는 정책 하지 않겠다.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. 하향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막상 어디 대책이 나왔을 때는, 야, 무주택자. 야, 또 이게 서둘러서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좀 쟁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좀 불안감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,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많았었는데, 야, 이거 속빈 강정, 빛 좋은 개살구, 요런 느낌의 정책. 그래서 많이 뭐 불안할 필요는 없다. 그 모습들, 물량에 나타나요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자, 매도 물량 또 가파르게 늘어났어요. 42,400건 돌파. 이 변동 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래 들어서 뭔가 좀 완만해지는 느낌은 듭니다.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, 그럼 또 정책에 대한 또 실망감, 야, 저거 별거 없잖아 하는 실망감이 생기면 다시 물량이 또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전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어요.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어요. 11,000건 돌파했습니다. 월세 물량 5,000건 돌파했습니다. 전체 임대 물량은 16,000건 돌파했어요. 연초에 대비 한 20% 가까운 물량 증가가 있었습니다. 이 역대급 물량이에요. 사실 이 물량이, 임대 물량이 야, 위에 이렇게 많잖아.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, 이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고 났을 때는 물량이 언젠가 8월 21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서 9월 21일쯤 됐으니까 이때부터가 요 정도 물량이 진짜 찐 물량이었다고 보면 되잖아요. 실제로 과거에 물량이 요 정도 수준밖에 없었어요. 한 9,000건 수준. 근데 지금은 16,000건이면 거의 뭐 2배 가까운 물량 증가가 있어 왔다. 굉장히 많이 쌓인 거예요. 빈집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을 거예요. 이 전세 구하러 가보시면은 비어있는 집 좀 예전보다 확실히 많습니다. 매물 얼마나 많은가 제가 대구 지역을 한번 조사를 대충 한번 두드려 보니까 매물 개수 한 20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 20층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라인이 있겠죠. 그러면 20층 중에서 어딘가에 한 집은 비어있다. 어딘가에 한 집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한 집은 매물로 나와 있다. 이 정도로 매물수가 이 정도 됩니다. 부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비슷합니다. 한 20층 아파트 있으면은 한 줄에 한 라인에 하나씩은 공실이 있다. 이 정도의 공치에서 자꾸 실수를 하네. 이 정도의 매물이 있다. 생각보다 매물수가 많은 거예요. 자, 거래량 오늘 68건, 68 이런 숫자 나오면 거래 많지 않은 거예요. 다시 거래가 과거 1, 2월달, 2월달 뭐 요 정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거래 신고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신고가 비율은 높게 나왔어요. 20% 이상 나왔고요. 5월에 신고 건수 14건. 이번에 남은 일수가 이제 며칠인가요? 이제 남은 일수 7일 남았죠? 7일 남은 거 맞나요? 네, 남은 일수가 이제 7일 남았는데 한 3일 정도는, 이 중에서 3일 정도는 한 20건 정도 거래된다고 보면 되고요. 일평균
일평균 20건. 그 다음 남은 4일 동안은 일평균 한 5건 정도 거래밖에 안 돼요. 요거 합치면은 한 80건 거래되나요? 80건? 그러면 5월의 거래, 4월의 거래 뛰어넘지 못합니다. 못하는 게 지금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6월의 거래 시원치 않습니다. 자,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은 이 편한채상 오션테라스 3단지 무려 2억 5천 20% 이상 하락했고요. 대현 롯데캐슬 마찬가지로 한 20% 가까운 20% 조금 못되게 하락을 했고요. 조금 올랐는 거 빼고 레미안 장전 이것도 20% 정도 하락. 상당하죠. 20% 20% 누군가는 이렇게 싸게 사는데 누군가는 비싸게 산다. 뭐 꼭 필요한 집이면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. 매수 우위 시장이 명확합니다. 대신 푸르죠. 1차 20% 누가 짰나요? 오늘 거의 20% 딱딱 맞추네요. 얘들 두 명도 봐도.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 2단지는 한 15%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가격 상단 이 정도예요. 오른 것도 한 10% 정도 오른 것도 눈에 띄긴 하지만 하락 거래가 더 많이 뛰어요. 수영 SK뷰 1단지도 한 15% 정도 하락.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거의 30% 가까운 하락인데요. 이 충수도 더 좋은데 깡통 전세 현상 보이고 있고요. 나머지 10% 정도 하락한 건 지나갈게요. 정관 가와 만사성 더 테라스 1차 마찬가지 20% 가까운 하락, 10% 하락 건너뛰겠습니다. 오늘 강변 뜰한채 15% 정도 하락. 엘크루즈 얼마래?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? 거의 30% 가까운 하락.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, 대구와 부산 시간차, 울산과 부산의 시간차, 이런 거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. 근데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리다 요 근래는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, 대구는 꾸준한 상승, 물론 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꾸준한 상승, 네, 꾸준한 상승했었고요. 부산은 상승하다가 조정대상 지역 엄청난 시련을 겪다가 이렇게 솟구쳐 올랐어요. 이게 부산이 더 많이 솟구쳐 올랐는 모습. 그리고 떨어질 때도 야, 더 많이 올랐는 부산이 먼저 떨어져야지 왜 덜 오른 대구가 먼저 떨어지냐 하고 부산이 좀 뒤늦게 떨어지는 모양새인데요. 부산은 제가 예전에 좀 자주 말씀드렸을 때 기대 심리가 남아있다. 언제든지 야, 분위기 시장 안 좋더라도 규제 지역이 해제해버리면 또 언제 폭등할지 몰라.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. 야, 내가 팔고 나면 이거 또 야, 금방 오를 거야. 또 이런 불안감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요런 분위기지만 시간이 지나고 야, 이번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풀어줄 생각이 별로 없네. 야, 이거 별로 부동산 투자할 만한 여건이 대외 여건이 아니네. 이런 생각 들면 어느샌가 이 부산 지역 더 많이 올랐던 부산 지역이 대구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은 급격하게 돌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. 아이고, 앞에 말이 길어서 나머지 좀 건너뛸게요. 자, 거래대금 내려가는 모양새 보이시죠? 네, 거래 내려가고 있고요. 가격대별 거래량, 5월의 거래량, 야, 중후반에 엄청난 물량이 터지는 줄 알았더니만 4월 피크설. 제가 5월 초반에 요 4월이 올해 거래 중에서는 피크가 될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 방향을 보고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는, 야, 정말 올해 4월이 피크가 맞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.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여기 앞에서 거래량에서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,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거래량이 1월달도 그렇고 2월달도 그렇고 계속 분위기가 저희 빨간색 선의 절반 정도 높이밖에 못 올라간다. 그 말인즉슨 전년 동월의 절반 정도 거래 수준밖에 안 된다. 그랬었는데 이 3, 4월 거래가 좀 늘어났던 것은 대선 이후의 그 기대감. 그것 때문에 거래량 전국적으로 다 같이 늘어났어요. 부산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. 전국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전년 동월 수준의 절반. 야, 이 정말 연말로 가면 갈수록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다급해집니다. 양도세 비과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급해질 수 있어요. 그에 비해서 매수자는 야,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
오늘 보셨던 것처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나 실거주인데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. 이번에는 꼭 사야 되겠다. 조금 더 지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꼭 사야 되겠다. 이 정도 뭐 대출금리 나는 감당할 수 있다. 난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게시판에 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 했을 때 연말로 갈수록 매수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다.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6억 이상 거래량 폭발하지 않아요. 6억 이상 폭발하지 않아요. 3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어요. 그나마 싼 것들, 팔 수 있는 것들 싼 것부터 정리하고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. 이런 분위기가 사람들이 거의 세뇌하듯이 가지고 있어요. 저 같으면은 똑같이 살만한 집이면은 더 비싼 거 한 개 팔고 싼 거 가지면서 기회를 노려보겠다.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없어요. 왜? 그간 올랐을 때, 뭐, 싼 주택은 조금 오르고, 비싼 주택은 더 많이 올랐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이 싼 걸 항상 처분하고, 똘똘한 한 채, 누가 만든 프레임인지 몰라도, 이게 누구나 머릿속에, 투자자 아니고 저같이 그냥 관찰하고 있는,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있어요. 제 대구 영상에서는 똘똘한 한 채의 함정이라는 걸 다뤄놨는데 이 똘똘한 한 채 하락할 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. 오늘 대구의 모 아파트는요 13.6억까지 거래되었던 것, 호가는 15억 16억 올라갔었어요. 오늘 9억에 거래되는 이 충격적인 현상이 한번 일어났어요. 그래도 아마 니는 그래 지져라 그래도 똘똘한 한 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언제부터 똘똘한 한 채 프레임이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나요? 한번 반문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구 군별 거래량 보시면은 5월의 거래량이 딱히 넘어서는 지역은 금정구 지역. 금정구 지역이 조금 강세였고 그다음 남구 지역도 조금 거래가 많았고요. 서구 지역도 약간 많았고 중구 뭐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이런 지역은 빼더라도 수영구도 약간 더 많았었네요. 뭐 특별히 구별로 살펴봤을 때도 전월 대비 4월의 거래량 대비 늘어나는 느낌이 안 든다. 자, 분양권 신고가 한 건, 거래량도 한 건, 신고가도 한 건. 이 정도면 아마 신고가라기보다는 그건 뭔가요? 신규 거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요 근래 들어서 며칠 상간에 아마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양권 가격 낮은 것만 좀 거래되고요. 프리미엄 높은 것 없어요. 프리미엄이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거예요. 계속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는데 프리미엄이 빠지면 주변 구축 가격이 떨어지고 야 그럼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싸움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서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전세 거래량 111건 중에서 신고가 13건, 신고가 비율 10%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고요. 억 단위로 떨어진 것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뭐 임대차 3법을 바꿔야 되니 뭐니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전세 시장 충분히 조정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상생 임차인 임대인 제도니 뭐니 이렇게 엄청난 갭 투자해라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살펴보시면은 저거 아닌데 저 정책 구닥인데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. 자, 마찬가지로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건 몇 가지만 동그라미 쳐볼게요. 어제보다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네요. 어제는 좀 많이 하락하는 것들이 보였는데 신고가 비율은 10% 정도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억 단위로 하락하는 것 동그라미 쳐봐도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장을 정부는 왜 건들려고 하는지 정말 핀셋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면 전세가가 과거 신축으로 입주했던 아파트 한 3억 주에 전세를 들어갔어요. 집값은 한 5억쯤 했는데 한 2년 3년 지나니까 집값이 10억 했어요. 그러면 요 아파트들 있죠. 요 아파트는 전세가가 분명히 한 5억 수준까지 한 2억 정도 점프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. 얘들만 핀셋으로 잡아라. 얘들만 정말 필요한 핀셋이라면 얘들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전세 비중 타 시도 대비 전세 비중이 그래도 높고요.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보시면서 비수기로 가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싼 전세가 계속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, 요 흐름들만 4억 이상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비중은 거의 한 10%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.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이 안정되는 시장에서 항상 의구심이 듭니다. 월세 거래량은 과 예년보다 더 많은 상태. 하지만 월세 가격은 그렇게 계속
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. 전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아파트 값에 비해서는 또 부산의 전세가율이 그렇게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임대거래량 전체로 봤을 때는 예년 수준은 살짝 웃도는 수준, 전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, 이제 비수기로 가고 있다는 거,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